최강육군의 미래형 전투 체계 아미타이거. 야, 함께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군대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안 되면 대기하라. 단결. 특전사 예비역 대위 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필승. 네, 일지 예비역 중사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단결. 특전사 예비역 박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단결 특전사 예비역 중사 오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단결. 707 예비역 중사 임명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필승. 네, SS 예비역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4박을 동안 치열하게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서 한번 아미 타이거 전투 체계를 경험했는데 그래도 그냥 또 아까운 시간이니까 지나칠 수 없어서 다시 모여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차근히 다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훈련 그 엑기스들만 모았으니까 일단 영상부터 보면서 우리 시작해볼까요?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영상으로 보면 좀 오글거리지 않나요? 우리 첫 번째 미션이 실탄 사격이었어, 그죠? 네. 기동사. 여기가 전천후 사격장이었고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는 처음 가봐요. 사격장 자체가. 저런 실내 사격장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을 사실 많이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마스터에 의해서 진행 미션을 하다 보니까 긴장 사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현역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손에 총을 안 잡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실탄 사격을 첫 미션으로 해봤어요, 그죠? 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격이다 보니까 야시 장비까지 해서 기동 사격을 하면서 탄창 교환까지 했는데 근데 이 훈련은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야시 장비가 굉장히 난 표적 찾기가 쉬웠었어요. 제가 했던 기동 사격은 정말 고정 타겟에 그리고 정해진 방향으로만 기동을 하는 그런 사격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사격 같은 경우에는 표적을 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물도 피해야 되고 안전 상황도 있고 너무나 모든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솔직히 수준이 높았던 사격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하면은 정말 모든 인원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체제가 모든 군에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단순하게 영상이 굉장히 분량이 많다 보니 요약된 걸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사격인지 모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방으로도 기동하고 측방, 그 다음에 좌우, 그리고 대각선 기동, 그 다음에 뒤로 기동, 그리고 야시 장비 그 암흑 상태에서도 대각선 기동 그리고 전후방 기동을 장애물 피해가면서 다 하는 사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또 우리가 연습도 사실 안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했던 것도 있고 근데 좋은 경험이었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 저런 사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상영이 좀 천천히 뛰는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저는 항상 호흡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 얼마나 된다고. 조절하면서 뛴 거죠? 예 맞습니다. 저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만에 총 잡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또 개인 화기가 아니니까 네. 상의 표정 좋다. 어떤 자세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전 이 지금 방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 자세 야, 이게 구멍이 좁다 보니까 예. 저희가 봐도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표정이 아주 말해준다. 덩치 큰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민준 대원도 근데 쏠 때는 되게 안정적이게 쏜다고 나는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 쏘기는 안정적이게 쐈습니다.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총이 아니다 보니까 0점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날 받은 총으로 그날 사격을 하니까. 위안 삼았던 거는 한차권이 몰려 있구나. 그래도 안 들어가게. 김민수. 민수. 갑자기 기능고장이 발생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맞아. 쏘는 탄착구는 정상하고 똑같이 갔는데 저게 한 번이 아니었어. 여기에서 뭘 봉쇄하는 기능고장. 저기 보면 총알이 탄두가 밀려서 찐빠가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맞아. 또 한 발이라도 더 넣으려고 다시 끼우고 다시 하다 밀었거든. 보니까 근데 실제 이 전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 고장이니까 이거는 민수가 잘 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 나인홀 상황의 스트레스 요인에서 뭐 거리가 멀었던 경우다 보니까 또 350스코프까지 적용을 시켜서 보니까 훨씬 더 사격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저는 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기능 고장까지 생겼는데 탄두를 보니까 밀려 있어서 한 발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좀 많이 저한테는 아쉬웠던 사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인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나인홀 자체가 그 사격을 하는 차량이나 장애물의 위치, 높이를 고려를 해서 만든 게 나인홀 타겟이고, 차 본닛이나 아니면 천정이나 아니면 그 창 그 사이 그리고 바퀴 그 밑에 들어가서 사격을 실제 전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전장을 받고 그거를 이용해서 동작들이 나와야 되고 조준을 해야 되는 건데, 나인홀 사격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야전에서 나인홀을 충분히 우리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나무 이렇게 합판으로 해서 만들고 전방에 대한 사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개인하기 지금 있는 뭐 K계열 화기로도 충분히 숙달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세를 변형해서 조준점이 바뀐 상태에서 내가 사격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실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어땠어요? 나인홀 사격을 우리가 뛰어오면서 50m 뒤에서 출발해서 뛰어와서 심박수를 올린 상태에서 2분 동안 사격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현역에 있을 때 약간 나인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하면서도 정말 이게 필요한 사격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격을 하면 서서 쏴, 무릎 쏴, 엎드려 쏴 이렇게 세 가지 동작만 하잖아요. 근데 나인홀 사격은 계속 자세를 변환하니까 사격술에 대해서 엄청 그 실력이 향상될 것 같다. 사격을 할 때 항상 같은 자세로는 하진 않거든요. 자신의 신체를 엄폐물에 숨기면서 하는 게 자신의 생존성을 엄청 보장할 수 있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현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거는 좀 전군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격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가늠새 가늠자를 보고 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우리가 제한 2분이라는 시간 안에 조준경을 보고 사격을 하니까 그런 빠른 사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활용했을 때 어땠어요? 장비 자체가 도트가 달려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조준, 빠른 사격, 또 원거리에 대한 사격술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 좀 아쉬웠던 거는 그냥 0점이 저하고 안 맞아서 발수를 많이 못 넣어가지고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 팀이었잖아. 사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화났어. 뭐라고 안 했어.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야 0점 안 잡았어? 나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 우리 예비역이기 때문에 개인 허기가 없으니까 그냥 총기를 받았어. 당연히 0점을 잡았거든 나는. 0점을 잡아 넣었는데 내가 물었어요. 0점 잡았냐? 안 잡혔대. 그러니까 확인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화도 났지만,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지휘관을 했다 보니까 내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0점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0점 중요합니다. 0점 안 잡으면 엄한 데 들어갑니다. 큰일 나잖아요. 세 번째 이제 팀 이제 원형 사격은 현역들로만 구성해서 편성해서 사격을 했었죠. 이게 360도의 전 방향에 있는 방해각에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격이에요. 그냥 살면서는 해봤는데 이렇게 360도 사격은 안 해봤거든요. 무작위 표적이죠. 그리고 360도 방향 전부 다 안전할 수 있게끔 저렇게 시설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은 360도 속사 대결이었죠. 네. 팀 대표로. 와 진짜 빨리 쐈네. 진짜 빨리 쐈네. 조준도 안 하고 쐈네 그냥. 밖에서 좀 불안했는데 이거 맞췄나? 쏘자마자 나오니까 상영이가 욕을 하더라고요. 아니 맞추고 났으니까? 막 쐈냐고. 아 우리가 밖에서도 이 소리가 이 타이밍에 조준 사격이 힘든데 이렇게 딱 느껴졌었거든요. 중요한 거 그 옆에 만약에 민가가 밀접해 있으면 소음 문제가 실내 사격장 같은 경우는 보호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사격장은 훨씬 더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격 훈련하기도 너무 좋고 중요한 건 탄피도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네, 찾기 쉽고. 마선이 쏠 때는 약간 진짜 잘 쏘셔가지고 속도가 일정하게, 그래서 아 이거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윙크 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내가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양쪽 시력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나는 한쪽은 딱 감아야 돼. 우리 개인화기 사격을 원형 사격장에서도 하고 그 전천후 사격장에서도 했었는데, 저는 놀랐던 건 360도 그 사격장이, 왜냐면 적이 항상 앞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사격장을 만들고 그런 사격수를 한다는 게 좀 많이 놀랐어요. 적이 항상 야지에서도 항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방에 있는 적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360도 사격장 모든 전군에 필요한 것 같아요. 체험을 꼭 한번 할 수 있다면 많은 대원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이게 사격술이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소감을 얘기해봤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 왜냐면 실전 사격이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현역들이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 댓글은 진짜 공감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워리어 플랫폼 안에 있는 그 야시 장비와 이런 암전 속에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을 봤을 때, 와, 이제 육군 보병 전체가 개인적인 그런 보급품을 받아서 특수부대와 같은 전투력을 낼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워리어 플랫폼이 저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상용대원은 거의 최근에 전역을 했잖아요. 네. 그 워리어 플랫폼을 그래도 경험을 해봤죠. 네. 워리어 플랫폼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했는데 그때도 사실 도트 뭐 표적식이 다 있었는데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가벼워지고 기동성도 더 좋아지고 그 짧은 시간에 계속 발전해가고 있구나 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전투 장비는 일단 헬멧부터 해서 헬멧에 이제 IR에서 이제 피아 식별 라이트가 달려 있었고 그리고 총역을 보호하는 헤드셋도 있었죠, 우리. 네. 그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통신까지 다. 통신까지 되고 이게 2개의 주파수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화기에 고배율병, 3배율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도트 사이트 그리고 표적 지식 그리고 소음기까지 있는데 소음기는 우리가 쓰진 않았지만 네. 적용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리어 플랫폼에 폴리머 탄창까지. 네. 폴리머 탄창은 우리가 사격할 때 직접 썼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트 캐리어, 방탄복까지 그런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죠. 한번 전투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개인 총기에 달려있는 장비들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표적 지식이 도트 사이트, 배율경까지 이 모든 것이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개인의 모든 전투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워리어 플랫폼을 개인 전투 장비로 착용을 하고 했잖아요. 각계 전투원의 전투 이 효율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생존성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죠? 진짜 개인 전투 체계가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육군이 지향하는 게 바로 이게 미래 지상 전투 체계의 개인에 대한 각계 전투원에 대한 장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잘 적용을 해서 한번 훈련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현대는 뭐 장비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장비의 필요성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군에 있을 때 UDT에 있었잖아요. 특임대 어땠어요? 그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육군 전체 보병에게 이 모든 워리어 플랫폼 장비가 지급이 되면 그 전투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맞아. 네.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2006년에 707에 근무를 할 때 지금 워리어 플랫폼과 그래도 유사한 다 우리는 장비를 대테러 부대다 보니까 썼었어. 근데 그때 미군들이 이 워리어 플랫폼과 유사하게 장비들이 다 세팅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미군은 벌써 10몇 년 전에 도입을 했고 근데 지금 우리가 2025년까지 전군의 개인 장비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되면 그러니까 707 같은 특임대 같은 그런 이제 장비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현대전에는 이 전쟁 양상이 이 도시작전과 근접 전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팀원들 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전에 대한 거는 팀장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요즘엔 모든 인원이 다 소통이 되어야 이 개인의 생존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워리어 플랫폼에서 개인 무전기가 보급된다는 거는 이 모든 인원들의 육군의 생존성이 보장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준비형. 열심히 준비형 같은데. 자,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자, 진짜 전군을 가리지 않고 진작에 이런 식의 훈련이 필요했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건 맞아요. 저도 4박 5일 동안 직접 이제 체험해보면서 이 자부심을 그래도 느꼈는데 생각보다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신 이 우리 도현대원도 댓글 달았더라고. 제가요? 예, 댓글 달았죠. 달았죠. 본인이 한거 아니에요? 본인이 안 나왔다고. 자기가 안 난 것 같은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댓글 알바 쓴 것 같은데. 뭐라고 달았냐면 예비역이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다. 처음 들어보지. 네가 쓴 거 아닌 것 같잖아. 썼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다음 이제 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체력이죠. 체력. 또 우리 체력 다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육군 과학과 전투 훈련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이제 미션 체력. 아직도 땀 냄새가 납니다. 어마어마했지. 어마어마했지. 체력 한번 볼까요 이제? 예, 예. 네, 보시죠. KCTC에서 진짜 뭘 할까 고민인데 체력을 할 줄은 몰랐어. 나는 잔디밭에다가 갑자기 데려놓더니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전투형 체력 단련이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공연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지. 여름이었잖아요. 와 근데 영상은 엄청 시원해 보인다. 진짜 뜨거웠는데. 뭔가 그러네. 뭔가 시원해 보여. 진짜 더웠어. 이 잔디가 푸르러서 그런지 하나도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쪄 죽는 줄 알았어. 가을 날씨 같네. 탄통 인상적이었어. 와, 나 와, 진짜 고인 줄 알았다니까. 정재영 하사 배워놓고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민수가 날아다녔지. 저 아직도 기억나요. 아니 저러고 속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미수 안 줄어들더라고. 그러니까요. SAC는 사실 잘 못 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수영만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뛰시더라고. 저러고 바로 일어나. 너 일부러 손을 보라고 바로 일어난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도 진짜 당당하게 그래서 와. 야 봐라 이러면서 딱 바로 일어나가지고. 의도했다 이거. 보여줘야지. 우리 전투형 체력 단련 처음 여기 다 처음 해봤을 텐데. 네. 네. 와 근데 우리 김민수 예. 이거 진짜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어땠어? 로봇인 줄 알았어. 너무 좋은 훈련이 생겨서 저는 기분이 좋았고 또 제가 1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뿌듯했습니다. 크로스핏 체육관을 네. 하고 있잖아. 네. 원장님 입장에서 네. 전투 체력 단련하고 비교하면 어땠어요? 순간적인 힘을 요구하고 지구력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이런 기능적인 운동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 탄통을 활용하고 또 그 넓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적인 운동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군이 많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더욱더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형성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잘했구나. 우리 우영 대원도 크로스핏 선수잖아요, 현역. 군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운영을 했을 때 오는 이점이 체력이 좋아진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라든가 멘탈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을 이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또 체력은 또 자신감이랑도 많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체력이 좋아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전투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KCTC는 이게 체력 단련은 우리가 하는 코스고 맞죠. 무려 3,500만 평. 저는 그 3,500만 평. 저는 그 규모와 그 크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진짜. 그죠? 진짜. 여기서 산을 그냥 다 쓰던데. 산이 몇 개 있었는지 그 안에 도로까지 이제 체육 단련 끝내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정갈부대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영상 한번 계속 볼까요?